우리 학생들이 올린 Q&A 관련해서 우리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선 형사법 관련해서 출제 경향 알고 싶다고 올린 친구가 있는데, 형사법 출제 경향 여러분 이제 사실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굉장히 궁금했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다. 특히 지금 형사법 파트에서 난이도를 올린다고 하면 변호사 시험 쪽에 그쪽이 아마 난이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도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난이도는 실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험 기출 해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제위원들이 어렵게 내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다는 것은 흔적은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40번 문제가 변호사 시험에서 나오는 딱 그 스타일이거든요. 40번 문제 스타일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나중에는 40번 문제 스타일이 한 두 문제, 최소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까지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박스 문제도 많아질 거고요. 지금은 박스 문제가 개수 문제를 좀 자제하는 느낌이 좀 받았는데, 지금 그래도 박스 문제로 나왔지만 선택형으로 나오거나 OX형으로 나와서 사실 박스 문제가 아니었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개수 문제로 또 더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향을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는 앞으로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가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도 이번 시험은 전에보다 많이 전에 비해서는 난이도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게, 전에처럼 기출 문제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실력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출에 나오지 않은 설문들이지만 기본기가 잘 잡혀 있고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풀 수 있고, 암기만 했던 사람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해서 틀리고,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영어 국사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영어 국사가 변별력을 줬지만 지금 영어 국사가 있기 때문에 법과목을 가지고 변별력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 또 하나,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지금 이번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전에처럼 판례 그대로 긁어서 내는 경우 문제 별로 없죠. 오히려 판례도 이론과 관련된 판례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냥 사례를 외워가지고 답을 찾는 문제보다는 이론과 관련된 판례 문제 있죠.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는 실력을 묻겠다는 뜻이거든요. 내용을 아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 풀 때 이거 특별히 못 보던 문제 아닌데 근데 채점해 보니까 점수가 틀렸어. 틀린 문제야. 틀렸어. 그래서 왜 봤더니 함정에 빠졌어. 아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는 앞으로는 그런 경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지엽적인 거 이렇게 내서 맞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학설도 옛날처럼 그냥 학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연방이죠. 우연방이도 전에처럼 학설을 물어본 게 아니라 무제설의 입장을 가지고 네 가지 설문을 풀어서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무제설을 알고 있는 사람만 풀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설 문제도 앞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아직도 기출 문제만 풀면 돼요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어국사 수업 시험이 있을 때고요. 이제부터 형사법은요, 기출이 아니라 정말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론을 제대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타학원 수업 들었는데 심화이론 강의 수강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물론 제 바람은 기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 게 제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 때 기본기를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그 커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원은 기본하고 심화를 나눠서 기본 강의 때 사례도 많이 들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다만 지금 타학원 수업을 들었으면 아마 공부가 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 들을 시간이 이번 2차 시험을 대비로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심화를 따라오셔도 됩니다. 다만 심화를 들으시면서 제가 가능한 심화 때도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쉬운 사례를 듣지는 못해도 이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따라오는데 큰 지장은 없겠지만 혹시 잘 모르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책에 없는 내용, 책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 같은 거예요. 기본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좀 질문을 하시면 그런 것만 커버가 되면 어차피 심화 때도
설명을 제가 자세히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형사법 교재에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 시험은 아마 그 대부분의 그 교재가 개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첫 시험이었고 또 선생님들이 다 첫 시험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고 그 경향을 보고 책을 바꾸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되는 거 보고 그러면 책을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원래는 보통 대부분이 다 1차 시험 끝나고 책을 개정하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더더욱 개정 필요가 있어서 아마 대부분의 책이 개정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책이 개정돼 버리면 책을 다시 사야 되는 부담이 생기지만 이거 저희들 교수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개정을 안 해버리면 다음 시험을 적절하게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개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득이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또 오히려 2차 시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개정을 이번에 많이 하실 텐데 형사법도 일단 형소법은 개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형소법 책을 형소법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록을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 추록을 보시면 되고요. 형사법 파트에서 우리 수사증거 파트 나오는 형소 있죠. 그것도 개정입니다. 그것도 개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추록 올려드리니까 기존의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추록을 반영하시면 돼요. 다만 형법 있죠. 형법 총론하고 강론은 제가 그동안에는 우리 김원욱 교수님이 쓰셨던 그 형법 책을 가지고 썼었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1차 경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책을 지금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김원욱 교수님 책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업을 듣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책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심화 기본 강의를 들으시려면 제 책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학생들 그 부담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부담을 좀 덜어줄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공지가 될 거고요. 우선 어쨌든 지금 부득이하게 책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차 시험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면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형소법 파트는 추록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셔도 수업 따라오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다만 이 형법 파트가 형법은 책이 새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형소법 파트에서 아까 이제 재정 신청 파트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잘못 올라오셨는데 이번에 재정 신청이 시험 문제 나왔죠. 제가 이번에 그 형소법 파트에서 재정 신청하고 공소시효하고 피고인 보석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근데 재정 신청은 저희들이 우리 2단계 때 문제를 계속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히 수사에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거기서 재정 신청 문제가 나왔고요. 공소시효는 문제 안 나왔죠. 사실 공소시효는 수사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경찰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면이 있었는데 공소시효는 문제 안 나왔고요. 그래서 불기소에 대한 불복 방법인 검찰항고하고 재정신청하고 헌법소원은 불기소에 대한 저희 불복이기 때문에 일단 해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에 재정신청이 나왔기 때문에 검찰항고나 헌법소원도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범위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형소법에서 조금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형소법 파트에서 준칙이 좀 많이 나왔죠. 저희들이 준칙을 굉장히 많이 했죠. 2단계 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준칙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아직 낯선 면도 있고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아직 규칙을 지금 다 외우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조금 헷갈려서 들리신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준칙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준칙 파트는 앞으로도 좀 자세히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책에다가도 준칙 파트를 좀 더 많이 보충을 많이 할 겁니다. 새 책에다가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가 2단계 수업 시간에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책에다가는 이번 출제 경향 반영해서 전에 우리 2단계 때 풀었던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형소법은 개정을 해서 그렇게 형소 파트가 바뀔 겁니다. 물론 다 추록은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책 보신 분들은 추록을 보시면 돼요. 형사소송법 책도 개정이 되는데 그것도 추록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우리 법원검찰이나 국가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추록 나가는 거 보시면 되고 다만 이번에 조금 제가 편제를 조금 바꾼 부분이 있어요. 수사증거 파트를 조금 앞으로 뺐기 때문에 페이지는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근데 하여튼 추록은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OX 기출문제도 개정을 할 겁니다. 그 개정이라는 것은
새로 나온 기출 문제를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추록 보시면 돼요. OX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 기출 문제는 사실 추록하기 어려운데 OX이기 때문에 추록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X 기출에 새로 추가되는 문제는 추록으로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만 추가하시면 기존 OX책 보시면서 추록만 참고하시면 그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는 아직은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OX는 추록하시면 되고요. 형소법 파트, 수사증거 파트도 추록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법만 책이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만 새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광원장학회 질문 올라왔나 본데 그 광원장학회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야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올리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교수님들이 조금씩 돈을 좀 모아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광원장학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원장학회가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한테 그 도움을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동작경찰서에 또 해서 우리 동작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것은 수험생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가능하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한 취지가 원래 시작이었기 때문에 여건이 어려운 친구들이 신청하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여건이 어려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이 경제적 여건이라는 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좀 어려워서 경제로라도 어쨌든 이 장학회는 경제 도움 받는 거니까 제가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뭐 일을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좀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오시면 저희들이 그 신청한 친구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공부 기간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선발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지원을 해보세요. 지원하시면은 여건이 괜찮으신 분도 선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그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우리 심화기출 강의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화기출 강의는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2차 시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심화 이론 강의 해버리고 나면 아마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기출 강의는 안 하니까 혹시 심화기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전에 했던 그 OX로 했던 심화기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OX는 이번에 개정이기 때문에 추록이 나가니까 추록만 반영하시면 기존 OX 책을 보시면 되고 이번에 심화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도 강의 팁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심화 기본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갈 때 그날 나갔던 걸 복습할 때 기출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복습하는 데 도움이 좀 돼요. 물론 저희가 복습 자료를 나눠드립니다. 네, 복습 자료도 푸시고 여유가 있으면 또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그 이상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하고 수업 시간에 나간 자료만 잘 푸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추가로 하실 수 여유가 있으면 기출 문제가 그냥 추가로 더하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있는 형사법 강의는 승진이나 간부부생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충분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는 실력을 쌓는 강의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경간부나 그다음에 뭐 승진이나 전혀 실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순경 쪽도 난이도가 경간부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승진이나 간부부생 준비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책을 지금 자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형법은 어쩔 수 없어요. 초론하고 강론은 새로 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우리 김원욱 교수 책을 가지고 공부했던 친구가 그냥 그 책 가지고 계속 공부해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강의를 듣지 않을 거고 거기에 메모를 해놔서 그걸 가지고 하실 거면 그걸 하고 2차까지 가셔서 상관없어요. 그 묵쌤 책을 제가 했던 이유도 그 김원욱 교수 책이 시중에 있는 형법 책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던 건데 그거 보시고 그전에 저 메모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보실 거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 강의에 맞게 책을 새로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차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을 해서 새로 책을 쓰는 거니까 이번에 심화 강의 때부터는 이제 제 책으로 들으셔야 되고 다만 제가 하여튼 지금 책이 새로 나오는 거기라서 이게 뭐 추록이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걱정을 많이 안 하는데 기존에 있던 김은욱 교수 책을
두고 새로운 책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체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출판사하고도 얘기를 해서 책값을 가능한 뭐 다음에 책값을 원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책값을 대폭 낮춰가지고 그 출판 제가 뭐 이 책에 대해서 인세를 안 받을 테니까 가격을 좀 낮춰달라고 좀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을 일단 낮추는 방법도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부담 안 드리려고 방법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심화부터는 새 책을 꼭 보셔야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자, 시간이 좀 되는데 이제 추가로 뭐 또 들은 건 없나요? 아, 그래요? 네. 자, 저희가 오늘 그 커리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시간을 마련했는데 심화 강의를 전에 한번 들으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여러분한테 들으려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 실력을 쌓고 시험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강의는 2번 정도 똑같은 걸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 강의를 들을 때 내가 흡수했던 양을 다 흡수했다고 생각하지만 2번째 들어보면 여러분이 내가 다 들은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귀에 들어오고 처음 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이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제대로 뭔가 실력을 쌓는 느낌이 드시는 것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똑같은 강의를요, 다른 강의를 따로따로 들은 게 아니라 똑같은 강의를 2번 정도 들어야 그 강의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심화를 이론을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다시 심화 이론 한번 정도 더 들어주는 게 그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듣는 것은 제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기본 강의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그냥 기본 강의 들으시고 심화 강의 들으시고 문제풀이 듣고, 이게 커리 원래 말씀하셨던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렇게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발표가 지금 아직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2차를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지금 아마 당장 손에 잘 공부가 안 잡힐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실 일이 이렇게 공부가 안 잡힐 때는 2차 때까지 공부할 계획을 한번 쭉 세워보세요. 그게 이럴 때 시간 활용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2차 때는 몇 점을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격을 해야지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나름대로 목표 하에서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래서 발표 나면 내가 언제부터 그때부터는 진짜 정말 열심히 한번 시작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 준비를 쫙 하고 계시다가 하시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뭐 소리 잘 안 잡히겠지만 계획이라도 꼭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 고민이 여러분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내가 오늘 하기로 된 계획을 제대로 계획대로 달성을 했는가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계획 세운 걸 했으면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내가 제대로 잘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만 잘 고민하시고, 중간중간에 계획 실행이 잘 안 되면 다시 계획 수정하고, 그래서 다시 마음 다시 잡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 과정만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교수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도록 저희 커리만 잘 따라오시고 수업만 잘 들으시면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은 고민 안 하시고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도록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느 다른 학원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학원에 있는 교수들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걸 여러분이 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 그냥 저희들한테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는지만 고민하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그건 합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시험에 합격할 수, 이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뭐가 좀 안 잡히고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찾아와서 상담을 좀 하세요. 상담을 하실 때는 꼭 하실 게, 여러분이 보신 시험 문제를 꼭 들고 오세요. 그래야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문제 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틀리는지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받으면 공부하는데도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1차 시험에서 안타까운 친구들은 2차 시험 때 꼭 웃는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2차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